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저는 이제 낮잠은 전혀 잘 수가 없는데 이 KTX를 타고 올 때 정말 낮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어떻게 뭐 잠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3분의 1을 자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90까지 산다면은 30년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때 반드시 뭘 하느냐면은 꿈을 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꿈을 안 꿔, 뭐 기억이 안 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수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렘 수면에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꿈을 꾸게 되는데 뭐 런렘 시간이라든지 요런 때는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하루 저녁에도 한 20분 가량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인간은 꿈을 꾸는가를 어느 심리학자가 그죠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이 정신 영역이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식 단계, 무의식 단계,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인 전의식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무의식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자면 그 빙산, 그죠? 빙산의 그 밑에 있는 내면 세계와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 꿈이라는 거는 이 무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대인들은 이 꿈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신 또는 뭐 악령의 계시가 나타나는 믿음 같은 뭐 예를 들자면 예지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1997년 12월 엄청 추울 때 좀 일찍 6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주식을 할 때 주식이 이렇게 폭락할 때마다 그 폭락하기 전에는 항상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예지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시장이 안 좋아집니다 하면 100% 맞춘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지몽을 꾸다 보면은 어떠냐면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평가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꿈을 주무시면서도 꾸지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내가 이게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스스로가 묻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그 꿈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떤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그냥 좋은 계획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주식에서 100만 원으로 100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꿈은 평범한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통해서 1000억 자산가의 꿈을 한번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시황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하냐 각자 도생을 한단 말이에요. 갈팡질팡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살아남는 사람은 뭐냐면 이 뇌의 활동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리셋되지가 않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저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더 그저 긍정적이고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은 이 뇌 활동을 잘해야 되는데 뇌에 가장 좋은 음식은 뭐냐면
포도당이고요. 뇌에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그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시장이라는 거는 죽어 있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천후 매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범한 것은 절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그저 주식 투자의 어떤 지름길을 나아가야지 누구나 다 아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도 계속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의 뇌 활동을 많이 해야만 그자가 승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시장이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좀 움직였잖아, 그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뭐 조선주, 그죠? 그다음에 로봇 관련한 종목, 원전, 바이오,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이 조선주들이 좀 이번 주에 더 시장을 좀 주도했다, 그죠? 사실 이 조선주라든지 이 원전 관련한 종목, 뭐 이런 애들, 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지수와 연관이 있고 시총들이 대부분 셉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센 종목들보다는 이번 주에는 시총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성향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HJ중공업이라든지 뭐 삼양 엠텍이라든지 뭐 삼양 컴텍이라든지 이런 신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순환하는 그죠 그런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하나오션이라든지 그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굵직한 시총을 주는 요런 종목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뭐 요런 어떤 흐름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좀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실 이 드론 관련한 종목들은 뭐 그 국방부에서 50만 명 그저 전사 용병을 뭐 그저 만든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앞으로는 이제 전쟁이 이제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로봇이 할 수 있고 뭐 드론이 할 수 있고 사실 드론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크게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쓰 있는 뭐 배럴이라든지 뭐 에이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실 이 배럴 같은 경우는 좀 주의 한기 종목이었는데 이제 좀 바뀌면서 연장 이렇게 모습을 좀 갖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방산 관련한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였고 뭐 전쟁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어떠냐면은 시대에 맞게끔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두드러진 부분이 뭐냐면은 바이오입니다. 사실 이번 뭐 중국의 전성절 때 그 보면은 한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푸틴과 누굽니까? 시진핑이 나누는 그런 어떤 대화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사실 이 그 푸틴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집권을 해서 지금 현재 24년째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2012년도니까 지금 한 13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푸틴과 시진핑은 동갑이란 말이에요. 지금 72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겠습니까? 뭐 진시황 같은 장기 집권을 꿈꾸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러시아에서는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장기를 인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사업을 조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비췄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시진핑 같은 경우도 그저 불로 장생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거는 한번 잡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놓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고 싶은. 그래서 일단 이런 바이오 관련한 얘기들이 거기서도 나오면서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미친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그죠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점점점 줄어들고 로봇은 점점점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인간은 15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모르게 이 바이오 산업에서 그죠 이렇게 좀 어떤 물밑 작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 바이오라는 거는 당장 뭐 앞을 이렇게 그죠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처럼 10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암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암도 앞으로는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죠 뭐 그냥 감기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어느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가장 이제 이 지금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비만, 그죠 인간은 좀 이렇게 보기 좋은 그죠 그런 어떤 뷰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나는 이상하게 뭐 물만 먹어도 살찌다 그건 아니거든요.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이는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 머스크도 위고비 먹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죠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연속성을 좀 가졌고 좀 독특한 거는 뭐냐면은 퓨처캔 같은 뭐 전립선 암 그죠 이게 뭐 임상 이상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퓨처캔과 셀비오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그저 서로 우리께 더 그저 효능이 좋아 너가 효능이 안 좋아 이래서 서로 대비되면서 하나는 하한가 가면 하나는 상한가 가고 근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지금 신규 종목 같은 경우 프로티나 같은 경우는 어때요? JP 모건에서 뭐 매집을 하는 그좀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페아마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렉나자라든지 이런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확산해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그죠 이제 조선주 많이 돌았고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가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 지금 바이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하나의 테마로 또 우뚝 설 수가 있거든요. 바이오는 건드리면은 정말 움직일 종목들 엄청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하면서 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이 원전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잖아, 그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그냥 박스권에 박스, 그죠? 지금 6만 원과 6만 5천 원의 박스에서, 그죠? 지금은 또 6만 원을 살짝 깬 상태에서 또 6만 5천 원, 뭐 6만 3천 원 이런 박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애들은 지수와 함께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터닝 포인트를 잡고 3,200을 돌파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그럴 때 이런 애들이 좀 주도주로 그러면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다 움직이나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수가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도 그죠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어떤 하나의 종목이 움직인다고 해서 막 전부 우죽순으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서 누가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전략 펼쳐보시고요.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로봇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뭐 올해까지 아니어도 다음 해까지도 계속 로봇은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지금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보들보들한 이런 로봇도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피지컬 AI 그죠 근육도 있고 뭐 이제 관절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죠 또 손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관련성이 있는 이 로봇들이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피지컬 관련해서는 뭐 하이젠 아네렘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000억에 뭡니까 유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지키면서 그죠?
그 85,000원까지 갔다가 84,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어떤 흐름을 갖추고 있잖아. 그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드러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로보티즈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쿠팡 관련해서 그죠? 물류 뭐 어제 보면은 TXR 로보티즈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에서 로봇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 걔 같은 경우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원익 로보티스가 뭘 만드느냐면은 손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지금 우리도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구조 중에서 어느 한 부분도 없으면 안 되지만은 로봇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인간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로봇이 손이 없어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스권에서 밀리지 않고 그죠? 누구나 다 조정을 세게 받았으면 하는데 6,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려놓고 조정을 쉽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뭐 그런 전략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이 개별 종목으로 좀 기타 종목으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뭐 AI 관련한 얘기들도 뭐 AI 하면 뭐 카카오, 뭐 네이버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또 지금 바닥에서 뭐 도마도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살살 올라오면서 아직 뚜렷한 재료는 붙이지 않았지만 뭐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센즈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안이 많이 떨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뭐 SK텔레콤도 그랬지만 지금 보면은 뭐 롯데카드도 또 지금 보안이 뚫리고 또 KT도 뭐 이렇게 자꾸 보안이 뚫리면서 이 보안 관련한 종목들 뭐 센즈랩이라든지 한삭이라든지 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센즈랩이 조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이거 초전도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뭐 익히 그죠? 이 아이 많이 이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분출한 종목인데 또 지금 보면은 뭐 서남이라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차트가 좀 망가진 듯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시장에서 이 너무나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차트를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좀 해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는 그죠? 여러분들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뭐 제가 여기 이제 방송하고 나면은 이제 이델리 TV에서 유튜브 올라가고 제 개인 유튜브 밴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나 수익 구조를 내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좀 남과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비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남이 모르는 그죠? 또 남이 알 수 없는 그 이면의 것을 좀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그럼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제 유튜브를 보거나 제가 이렇게 하는 방송을 들으시거나 밴드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일치월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그냥 첫 술에 그냥 배부르려고 하느냐. 그게 좀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을 너무 얕보지 마세요. 이 주식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심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그 세력의 마음은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떠서 그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아,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좀 더 잘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이 많이 변하듯이 이 시장의 메이저들도 수시로 마음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늘 여기 시청자 상담을 하신 분이 보면은 요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2020년이죠. 그때 셀트리온을 34만 원 갈 때 자기가 22만 원을 샀대요. 그죠? 그래서 22만 원 사가지고 34만 원까지 가는데도 안 팔았대. 왜? 50만 원 간다고 해서. 누가 50만 원을 간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원을 간다고 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목표가는 누가 정하느냐면요. 누가 정합니까? 세력이 정한단 말이에요. 세력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 셀트리온이냐, 지금 거래소에 있을 때 셀트리온이냐. 얘는 복제, 바이오 시밀러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때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가볍고 이랬지만 지금은 뭐예요? 거래소 시장을 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코스피의 울타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서 천주를 샀는데 지금 못 팔았고 또 한 번 팔 기회를 줬어요. 2024년 작년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이클을 한번 보자 이거죠. 20년도 샀는데 24년도 되니까 4년 동안에 자기가 샀는 비스름한 가격이 왔어. 근데도 못 팔았어. 욕심 때문에 또 매도를 못했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들고 있으면 지금 현재 뭐 17만 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들고 있으면 연말까지 가면은 또 뭡니까? 본전 오면 되나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진실한 조언을 부탁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진실한 투자 방법을, 진솔한 투자 방법을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지금 이 하고 계시는 분은 내 투자 방법이 뭐냐 이거죠. 투자냐, 스캘핑을 하느냐, 데이를 하느냐, 뭐냐 이거요. 나는 뭐 최소한 중기 투자를 해서 뭐 10일 정도, 보름 정도 들고 있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한 달이냐. 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지금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하면은 오늘은 데이 트레이딩 해서 물리면은 장기 투자되고 장기 이래가지고 쭉 해갖고 한 100개씩 막 모아놨잖아.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투자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투자 원칙을 지킬 때는 뭘 알아야 되느냐? 종목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 이 종목은 중기 종목이냐? 그죠? 투자 종목이냐? 이거는 단기 종목이냐? 이거는 스캘핑 종목이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 종목들이 그러면 항상 이 종목은 투자 종목이 되나요? 이건 항상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 종목이 되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바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목표가가 뭐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합니다. 이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세력이 결정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가 50만 원 누가 정했냐 이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셀트리온이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해. 지수가 올릴 때 뭐 전체적인 시장을 올리면서 지수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막 올려주려고 해. 그러면 그때는 이런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올 수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주식시장은 목표가라는 거는 그때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그때 다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은. 왜? 우리 시장은 가치 투자의 시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1억을 박아놨을 때, 그죠? 엔비디아에 1억을 박아놨으면 지금 200억이 되거든요. 금을 10년 전에 1억 박아놓으면 지금 3억밖에 안 돼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 투자에 그게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시장은 가치 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는
워렌 버핏이 말해줬잖아요. 워렌 버핏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왜 투자를 하지 않는가? 그게 바로 뭡니까? 워렌 버핏은 정보력이 뛰어나겠죠. 아, 저 나라는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주식시장이 아니야. 또 우리나라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어요? 정부의 입김, 정부가 어떤 제도를 내고 정부가 어떤 말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이분께서 지금 천주면은 거의 더 2억을 넘게 베팅을 해놨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주식은 뭐예요? 사이클이 돌잖아요. 우리가 한번 다음 코너를 한번 볼까요? 이것을 보기 전에 있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 이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 투자 원칙을 딱 만들고 나서 주식을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가깝게 보면 안 돼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멀리서 보는 객관성을 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보유 종목이 자꾸 많아지느냐면은 너무 가까이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자녀가 크는 거 보입니까? 맨날 그날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매일 거울 보세요. 자기가 가까이서 보면 자기가 늙어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에서 봐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특기 어떻냐? 멀리서 봐야 된다. 멀리서 한 발짝 멀리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 눈앞에 대놓고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좀 객관성을 가지고 그죠? 내 투자 원칙 지키고 그리고 깨달음, 해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만큼 보였으니까 해탈은 어느 정도 됐지만 무한정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내 투자 원칙에 따라서 나는 오늘 반드시 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나는 무조건 팔아야 돼. 이게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이게 이래서 34만 원 갈 때야. 여기서 한번 팔기를 줬거든요. 이게 2024년에 21만 1,700원을 찍어줬어. 이 자리에서. 그럼 찍어줬다면 내 원칙이 그죠? 나는 이거를 팔아서 2억을 가지고 다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매일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면은 여기서 뭐예요? 원칙을 딱 지켜야죠. 팔아야지. 딱 팔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못 팔았어. 나는 지금 빨리 나오고 싶어. 그럼 뭐 이제 보세요. 사이클이 돌잖아. 사이클이. 그럼 이렇게 내려갈 때 어때요? 더 사면 어때요? 나 내려가겠죠. 단가가. 그럼 어때요? 또 사이클이 이렇게 돌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나오면 돼.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을 딱 지켜야지. 그냥 내가 이거를 잡아놨고 2만 원에 잡아놨고 22만 원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주식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17만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17만 원이잖아. 그럼 20만 원, 22만 원 올라면 지금 얼마예요? 주당 5만 원이 더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당 5만 원이 천주면 얼마예요? 돈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내 투자 방법을 나는 그냥 무조건 투자할 거야. 그럼 그거 가만 놔두는 거고. 난 아니야. 내가 더 이걸 해서 이 돈을 더 투입해서 단가를 맞춰서 또 한 번은 어느 라인까지 17만 원에서 20만 원 그 박스가 될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단가를 맞춰서 내가 어느 선에는 나와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지금 다우지수 뭐 조금 오르고 내리고 지금 이 박스에 있습니다. 자, 이 박스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 미중 갈등, 그죠? 이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이 좀 잘 되는 그거를 못 봐요. 그리고 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트럼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성전에 무기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3개의 무기를 공개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미국을 겨냥하는 그런 무기였단 말이에요.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 뭐 한번 뭡니까? 쏘게 되면은 16개의 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미사일.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나요? 항모가 많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군함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항모가 많기 때문에 해군력이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 항모를 파괴시킬 수 있는 항모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도 지금 뭡니까? 극으로 막 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시진핑도 그죠? 딱 이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잠수함인데
지금 중국이 무인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이 잠수함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잠수함은 어때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400m 밑으로라든지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깊이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나면 될까요? 전혀 소리가 안 나야 되겠죠.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공격력은 어떻게 뛰어나야 되겠죠. 목표물을 딱 해주는. 지금 이 무인이라는 거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서 어느 도시를 파괴할 수 있잖아. 그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2020년도부터 배치되어 있는 도산 안창호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죠? 그런 잠수함이다. 뭐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어가지고 설계한 건데 지금 이런 어떤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어떠냐면 사람이 타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이 안 타고 무인이니까 얼마나 거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다우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 지금 소강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 서로 경쟁 구도가 지금 날로 어떻게 조금 약간 치열해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을 때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니까 지금 어떤 마찰, 지금 관세 부분도 그렇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세는 불법이다. 이제 3심이 10월 13일, 14일에 이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14일쯤에. 그랬을 때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때까지 지금 이 9월 달은 지금 살얼음을 걸으면서 다우지수도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될까요? 3,100포인트, 3,2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뭡니까? 이 세계 정시가 약간 출렁할 때 그러면 이 세계 정시가 출렁한다고 또 막 하락한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뭐예요? 초로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항상 전천후 매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지금 굉장히 이 경쟁 구도가 지금 뭡니까? 살살살 이렇게 크게 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푸틴도 뭐라고 했습니까? 젤렌스키 네가 여기 모스크바라 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전부 다 똘똘 뭉치면서 어떤 결속력을 갖고 있잖아. 그들 나름대로 그죠? 뭐 북중러, 그죠?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힘을 실게 되면은 뭐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이 난다고 해서, 그죠?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뭐 9월 달에 또 유튜브에서 막 그러죠. 막 시장이 폭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주변 여건이 좋은 건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주변 여건이 좋지 않고 우리 역시도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싹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회를 내가 어떻게 포착해가지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가. 이거를 자꾸 내가 그랬잖아요. 내 활동을 자꾸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지수 폭락한다, 뭐 지수가 한다. 그런 거에 자꾸 벌벌 떨지 말고요. 폭락을 해도 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우지수,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어떠냐면 똑같아요. 우리 시장도 지금 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죠? 노란 봉투법이 돼서 지금 기업이 이렇게 되고 경제가 안 좋고 관세도 해결이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이렇게 되는데 왜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간단 말이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불확실성 속에서 가거든요. 불확실. 뭔가 여러분들 보세요. 투자를 하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TV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5,000포인트 갑니다. 3,000포인트 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막차를 타가지고 손해를 본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지금 어때요? 지금 전부 다 뭡니까? 불안하다, 안 된다, 주식시장 그한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은 거래대금이 살살살살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종목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의 종목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차트를 보고 막 기술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신뢰를 하고 믿었지만은 지금은 차트가 하나도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베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완전히 밀려 있다가 짱대 양봉 쫙 그죠? 드론 관련한 얘기하면서 30%쫙 당겨버리고 또 한번 쫙 당겨. 단방에 50% 가버리니까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확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차트가 망가졌는데 이거 차트가 예쁜데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세력이 개입이 되느냐, 개입이 되지 않느냐, 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선수들이 직결하느냐, 돈이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테마를 만들면요.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차트를 한 방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왜? 30% 상한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막 유튜브에서 막 9월달 망한다, 막 쫄딱 망한다,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시장은 꽃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절대 주식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천후 매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락을 할 때는 하락에 맞는 포지션, 상승을 할 때는 상승에 맞는 포지션.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잘 해두시면요. 전혀 문제 없고요. 거기에서 이런 어떤 투자 매매 방법을 하려면 항상 갖춰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기술력 차트 잘 보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가 뭐냐면 항상 현금을 딱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해서 이렇게 쫙 깔아놨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왜? 순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 오늘 상승했습니다. 내일 또 상승하나요? 안 하죠. 눌려버리고 안 가고 며칠 또 개별 종목도 기본 막 2, 3일 쫙 눌렸다가 또 이제 개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다 던지고 나면 쫙 땡기고 막 이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딱 두 가지. 나는 딱 전천후 매매. 하락장이면 하락장, 상승장이면 상승장. 둘째, 항상 현금을 내 일정 계좌에서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다. 이것이 딱 정해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 그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 꿈이 아닙니다.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이런 어떤 대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대변수가 일어나서 이게 푹 빠져. 그럼 뭐예요? 조로의 찬스. 셀비온 같은 경우 보세요. 하한가 빵 쳤다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그죠? 또 전립선 뭐 관련해서 뭐 퓨처캠보다도 더 뭐 효능이 좋다 이러면서 쫙 땡겨주고 그런 것만 활용해도요. 10% 20%짜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력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시장이 망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그만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내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춰놨는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는 현금이다. 주식은 조금 한 30% 정도 보유하고 현금을 항상 50%, 60%, 70%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영원히 주식을 해서 그죠? 1,000억 자산가가 되려면 그죠? 시장이 좋을 때 오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든지 좋지 않아요. 왜? 사이클이잖아요. 언제든지 내 일정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주식이 항상 일정 방향으로 갑니까? 가다 나면 쳐박고 이러죠. 그래야 그 사이클이 맞죠. 지금 이 시장이 이게 무거운 이유가 뭐예요? 안 쳐박으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밑으로 쳐박아야 재미가 있는 건데 가만히 이래 있으니까 그 파동의 길이가 짧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파동 길이가 팍 길어지는 그때를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 오늘 제가 고수가 좋아하는 차트. 죄송한 말이지만 하수가 좋아하는 차트. 자, 그럼 고수가 좋아하는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예.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뭐 무서워요. 저렇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신고가 빵빵빵빵 치면서 지금 올릭스 보세요. 상한가 빵 때리고 또 가고 막 이리 하잖아요. 그러면 왜 선수들이 차트를 계속 지금 보세요. 원익홀딩스 조정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 쓰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왜 죽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더 멀리 가려고 할까요? 그러면 그런 차트들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는 신고가를 쓰거나 올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듭니다. 그건 누가 만드느냐? 세력이 만든다는 거죠. 왜? 돈을 들여야만 차트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차트가 정배일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돈을 들여서 정배를 만들고 오일수를 따라서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또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죠? 자기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자꾸 띄우고 높이 가야 조선주들도 계속 가야 뭡니까? 개인들이 자꾸 그 올선을 따라서 달라붙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수익 구조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고수가 좋아하는 차트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들이 많이 띄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높은 가격에 던져주고 싶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수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봐야 되고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걸 봐야 되고 세력들이 어느까지 올린다는 파동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대충 어느 여러분들은 항상 뭐가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냐면은 주식을 할 때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내가 세력이라도요 최저점에 살 수 없고요 최고점에 팔 수 없어요. 세력들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의 파동을 그린다면 내가 중간에 요만큼만 먹어도요 엄청 먹는 거예요.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고 나서 그죠? 조금만 밀리면 빡 잘라버리고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먼저 그 종목이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원리만 안다면은 밑에서 얘가 지금 내가 여기 샀는데 이 밑에 이렇게 빠져도 얘 파동 요만큼은 나올 거야. 그럼 그 밑으로는 사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깨우치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수가 좋아하는 차트는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고수가 좋아하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차트예요? 올릭스잖아. 신고가죠. 자 여기서 딱 벗어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가 빵 때렸어. 자, 상한가 때리고도 눌림을 어떻게 잡죠? 과거에는 상을 치면요. 이제 이것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을 치잖아요. 그러면 눌림을 주고 막 팔려고 하는데 이 올릭스 같은 이런 패턴들은 전부 다 신고가를 치고 정배를 딱 만드는 이런 형태는 눌림을 주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위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있죠. 이 올릭스가 상한가를 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너무 저평가돼 있대. 엄청 저평가래. 그러면 올릭스만 저평가돼 있나요? 저평가된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올릭스가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가 좋아하는 이 올스의 차트를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엠텍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예요? 조선주잖아, 그죠? 이거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종목인데 역시 얘도 뭐예요? 딱 패턴을 잘 보라고. 상치고, 그죠? 3일 눌리고 또 상승시키고 이렇게 계속. 이런 패턴들은 뭐냐면 얘들이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만족 못해. 이만큼 올려놨으면 어때요? 또 20% 30% 올려놨으면 어떻습니까? 또 막 상승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하수들이 좋아하는 차트는 어떠냐면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가가 싸다고 줄줄줄줄줄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요. 사실 얘도 이렇게 줄줄줄 흐르다가 뭐예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은 요번에 이제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좀 했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그죠? 이런 거는 진짜
한 개 나올까 말까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끼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매집을 해서 뭐 이렇게 그죠? 2차 전지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혹시 또 이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한테 또 막 싫어요 누르고 막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 지난 어제죠. 그죠? 미국이 뭐 했습니까? 현대차, LG엔솔, 그죠? 미국의 조지아 거기서 근무하는 뭐 불법 체류자다 해서 한국 사람들은 막 400명인가 300명 뭐 다 잡아갔다 했잖아, 그죠? 그럼 사실 LG엔솔도 그게 뭐 미국에 10조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현대차에 이렇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종류의 악재하고, 그죠? 지금 이 하이드로니듐과 같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여러분들이 차별화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돼요. 이렇게 밀렸다가 이리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이 막 정말 그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현대차라든지 뭐 그 LG엔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악재가 해서 이렇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죠?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별력을 조금 갖추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아하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앞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전천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떤 구조를 찾아야 되는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죠? 제가 이 코너에서 범한 피어셀 그죠?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막 20% 막 30% 이렇게 막 급등을 했잖아.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관심 종목에서 그런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 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사실 그 뭡니까?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좀 내용이 뭐냐면은 하여튼 뭐 품절됐다. 이제 이게 뭐냐면 세포 기질 기반 스킨 부스트 뭐 리토인가 뭐 이게 뭐 품절됐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휴메딕스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종목이 항상 이렇게 뭐가 나올 때는 이렇게 좀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이렇게 깜부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서로가 이렇게 좀 시소를 타거나 같이 뭐 동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과 같이 딱 이렇게 한두 종목이 같이 힘을 딱 실어주느냐 하면은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보세요. 지금 조선주 너무 강하잖아요. 왜 강합니까? 너무 조선주가 지금 막 가지가지 하죠. 만들죠. 로봇이 왜 강합니까? 계속 가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그 주가가 조금 더 힘을 실고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좀 이렇게 자꾸 가지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혼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퓨처캔 같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목이 요렇게 딱 상한가를 딱 치고 요게 시간에 상한가를 쳤거든요. 치고 나서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가가 띄우고 물론 얘 뭐 전립선암 뭐 어쩌고 저쩌고 임상 이상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띄웠다라는 거는 뭐가 개입이 돼 있을까요? 세력이 없이 어떻게 시간에 상한가 치고 30만 주 쌓고 이렇게 계속 띄우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뭐냐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씨 음봉이 막 대량거래 터지고 막 이러잖아. 이게 교과서예요, 교과서. 매뉴얼대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속임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좋은 기업이잖아요. 유한양행보다 더 좋은 기업은 없어요. 백년 기업에 뭐 매출과 뭐 그죠? 렉나자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암시해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비싸게 사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누가 유한양행 이거 물었잖아요. 13만 원에 샀다고. 그럼 지금은 뭐예요? 조금 더 사셔가지고 좀 추세를 쫙 보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티나. 자, 요거 있잖아요. 개별 종목인데 요거는 JP 모간이 뭐 좀 매집을 한다, 매입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끼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신규 종목들은 왜 저렇게 폴폴 날아가느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죠? 팔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잖아.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다잖아, 그죠? 금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금도 이제 2025년도가 되면은 채굴을 80%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2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때? 자꾸 이제 20년, 30년 뒤가 되면 고갈되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강한 것처럼 프로티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메딕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NC 바이오와 같이 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꿈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않는 한은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꿈을 이루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